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전국 대다수의 교육감들과 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인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이용섭 상임고문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왜곡과 뒤집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주장과 함께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용섭 상임고문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정화라는 이름의 역사 쿠데타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내셨는데요. 먼저 이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은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겠다 오늘 공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개발해서 저작권을 갖는 것이고 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서 국가의 심사를 받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쭉 검정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3년에 국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정부가 이제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 간섭이나 입김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검정 교과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역사 쿠데타라는 성명을 낸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부가 집필에서부터 편찬, 수정, 개편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제가 성명서를 낸 것이죠. 네, 성명서 내용에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말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임기 중에 아버지 시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역사 바꾸기 노력을 할 것으로 예견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6월 달에 열린 당시 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정홍원 총리였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속기록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기 5년 동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꼽으라면 역사 왜곡, 역사 뒤집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이 본격화되면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역사 바꾸기 세력과 역사 지키기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5년 후에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역사 왜곡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를 드렸었죠. 네. 당시에 드린 내용이 총리 얘기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또는 이런 정책을 이제 미리 예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예. 지금 오늘 환경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민감하게 개입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자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죠. 그건 청와대도 부인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청와대가 밖으로 내건 명분은 뭐냐면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자식으로서 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일과 반인권적인 면에서는 또 비판의 소지가 많거든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쓰여져야지 정부가 이걸 애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정부는 이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의 명분으로 이 현재 역사교과서 내용 중에 상당한 편향성이 있다. 예. 이걸 이제 바로잡고 싶다 이런데 이 정부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부 주장대로 지금의 역사 교과서 내용 중에 일부 자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수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걸 국정교과서로 퇴행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이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나라들도 검정교과서를 거쳐서 다 자유발행 교과서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랄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이런 일부 나라에서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역사교과서가 이번에 국정화가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 관점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게 되면 실제 시행은 2017년부터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해 201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이 개최되면 새 정부가 검정교과서로 다시 환원하거나 또 역사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만약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정권 입맛에 맞게 변질된다면 그게 정권 홍보물이지 무슨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역사를 공부하는 전문가들, 학자들, 그리고 전국의 교사들, 대부분의 교육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정화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시를 기해서 이미 정부는 국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현재는 이게 법률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교육부 장관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절차상으로는 국정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이제 국정화 금지 법안을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치 조직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똘똘 참여해서 국민적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고요. 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기는 하지만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의 이런 아주 상황, 지금같이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재정 위기와 가계부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밀어붙여지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가 명심하고 무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용섭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